이 정권은요, 벌써 물러나면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방부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듯이 이 국가의 명령지휘 체계나 더 나아가서 각종 공직에 있어서 한마디로 자신들끼리 구미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끼리끼리 코드를 맞추기 위한 부분에서 이전 정권을 이들은 사법 처리를 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가지고요. 블랙리스트는 누구누구는 안 된다라는 거고 화이트리스트는 누구누구는 뭘 해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남들은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법 처리를 해놓고 그걸 통치행위였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정권이 아까 제가 주미 경제공사 자리를 놓고 블랙리스트를 적용시켰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법처리 대상이에요. 청와대가 왜 이 특정 보수단체에 있었다라는 사람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서 그걸 이유로 배제했냐는 겁니다. 이건 블랙리스트죠. 자, 이 사람만 문제 삼았겠습니까? 지금 모든 주요 공직 리스트나 이 공개 모집 자리에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자신에 맞는 정치적 성향이면 적극 추천하고 아니면 배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요즘엔 가뭄에 콩나듯이 나가지만은 한때 방송에 좀 많이 출연도 했지요. 그런데 현 정권 접어들면서 이제 방송 출연이 뜸해져서 왜 안 나가느냐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왜 자꾸 물으세요? 블랙리스트니까 안 부르겠지요. 그래, 저는 가뭄에 콩나듯이라도 뭔가 캥기는가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아예 사라진 사람도 많지요. 자, 이 정권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자신들은 아주 교묘하게 탈법이 드러나지 않게 운영한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이들은 지금 이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도 운영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TV를 돌리다 보니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참 공중파에 저런 용모를 하고 TV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김어준에 향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그야말로 산발을 한 머리와 산도적 같은 수염을 기르고 TV에 나온다. 김어준 외에 보통 사람이었으면 TV 출연 금지자가 되죠. 그런 건 좋습니다.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김어준이 블랙하우스라고 지 이름을 달고 하는 그 프로에 보니까 어제는 노회찬 나오고 뭐 개그맨 여자 한 명 나오고 이름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유치해서. 그리고 뭐 SBS 기자 나오는데 그 프로가 허구한 무슨 뭐 이명박이나 과거 보수 정권을 조롱하고 한국당을 조롱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거 그걸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 프로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공격하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염동열 장제원 의원을 아주 작은 화면을 국회에서 벌어진 이 일을 갖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망신을 시키고 있더만요. 그런데 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그 미투 스캔들과 관련해서 보도를 하는데 정봉주 편에 서서 23일 날 오후 1, 2시 뭐 민국파라는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라고 한 시간에 780장의 사진이 있다라는 부분을 나는 이 특수관계인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지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정봉주가 맞았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진실에 대해서는 정봉주가 맞는지 틀리는지 A씨라는 여성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숱하게 벌어지는 미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다만 정봉주와 김어준은 그냥 특수관계가 아니라 예사롭지 않은 특수관계지요. 왜? 그 깜빵 가는 걸 며칠 앞두고 이 당시 낙곰수의 멤버들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이렇게 멤버였지 않습니까? 이 멤버들이 한마디로 이별, 송별 녹화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홍대 앞에 밥 먹으러 가는 그런 장면들이 사진의 주변 인물에 의해서 착착착착 찍혔어요. 그 사진에 김어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방송의 공중파의 앵커를 맡았다 칩시다. 그러면 저하고의 개인적인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벌어진 미투 운동 의혹 부분에 대한 이 사람을 해명을 하는 입장에서의 자료들을 내 방송에서 틀게 되면 이것이 방송의 중립성을 위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그 방송에 김어준이 자기 입으로 그런 것들을 정봉주를 옹호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튼다? 그것은요, 공중파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종편이라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나도 그 사진에 등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건 회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툭 하면 방송에서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 어떻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비판하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요즘 없어져 버렸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방송인 하는 시간 내내 아마 한 1시간쯤 하는 것 같아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공중파가요, 아무리 SBS가 과거에 지연제가 많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나 이런 자리들을 SBS가 독점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권의 편을 들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화이트리스트 아닙니까? 화이트리스트. 자, 지준이는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자리를 또 꿰찼습니다. 두 사람 다 특징이 있더만요. 한 사람 머리를 산발하고 한 사람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공중파에 나와서 이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삭발을 한 공중파 앵커만 보면 여러분들이 볼 거 다 보는 겁니다. 아니, 누드 앵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파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 하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졌다라고 알려지는 사람이 공중파에 나와서 정치 프로에,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프로에 사회를 보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앵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정상적이라면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과 맞는, 현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쪽 저쪽을 불러서 토론을 시키는 부분에 패널은 모르겠지만은 정치 앵커로는 애초에 부적합 순위 1등, 2등인 인물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앵커를 시키고,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혹을 이제 고소했고 또 고소당했고 했으니까 진술을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하고 과거의 멤버였다라는 이유로 방송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또 옳은 겁니까? 그것은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 자체가 제가 볼 땐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앵커로 됐는가는 나중에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반드시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며칠 전에요, 이 정권이 임명을 했던 MBC의 모태인 박문진 이사장이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한 방 질렀습니다. 이완기 박문진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가 끝난 뒤 입장문을 배포를 해서 이사장으로 취임해 방송 독립과 MBC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은 이루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박문진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로 2년 반 넘게 생활하면서 느꼈지만은 박문진은 너무 진영화되어 있다. 즉 패가 나눠져 있다. 박문진법에 박문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보통 호선이라고 하면 가장 연장자가 이사장을 하게 돼 있죠. 대통령을 앞세워 청와대가 낙점을 해왔고 이사회는 그 요식 절차를 그냥 거수기로 이렇게 수행을 해왔다. 오염된 현실을 방치하는 한 방송의 독립과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한방 질러버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달에 취임 100일 회견에서 언론 장악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코드에 맞는 박문진 이사장이 던지고 가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이완기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고영주 이사장이 불신임 해임되면서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는데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후에 지영균, 김상균 등 이완기 이사장보다 연장자인 이사들을 임명을 하면서 이제 물러나라는 부분을 암시하니까 지금 여권이 나서서 좀 물러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아마 물러나면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완기 이사장은 이후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앞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요, 새로 들어온 MBC의 경영진이 옛날에 PD 수첩하던 사람이 MBC 사장으로 왔지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거 보직에서 해임하는 등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사례를 이렇게 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업 현장에 함께 하지는 못했어도 MBC 재건에 진정 동참하고자 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부여가 돼야 된다. 이제 MBC는 파업 참여 안 하면 적이 돼 가지고 이제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 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 방송국에 파업에 참여 안 했다고 파업을 안 한 죄를 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날립니까? 참 기가 찬 부분이에요. 자, 이완기 이사장은 울산 MBC 사장, 좌파 성향의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정부에서 내보내고자 했던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을 이끌어낸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모자라서 점점 더 한겨레 논설위원을 지낸 지영선이라는 사람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내리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김상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영선이라는 사람은 내려왔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냥 스스로 그만둬 버렸고요. 이 김상균이라는 사람은 마침내 이완기라는 이 이사장을 몰아내고 지금 어제 이렇게 이사장이 됐습니다. 자, 블랙리스트라는 게 꼭 명단을 만들어야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누구나 생각하는 합리적인 공직 임명에 관한 부분이나 각종 이 자리들 부분에 지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블랙리스트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멍청한 이전 보수 정권과는 달리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지 않아서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도덕적이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세월 지나면 이 배경에 대한 진술이 다 나오게 되어 있고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진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휘둘렀던 블랙리스트나 밀어주는 화이트리스트가 결국은 불법 행위로
자신들이 지금 깜빵에 보낸 사람들만큼 자기들도 책임질 수밖에 없고 벌써 깜빵에 갈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조직적 범죄라면서 감옥에 여러 명 보냈지요. 자, 주미경제공사 문제나 MBC 박문진 사장 문제나 이사장 문제나 지금 김어준, 주진우가 공중파의 앵커를 이렇게 한 자리 꿰찬 문제나 이런 것들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에 해당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직전에 다시는 블랙리스트 범죄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블랙리스트가 온 사방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방송을 저렇게 앵커로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도하는 언론도 거의 없어요. 마치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전행들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준을 해서 그 기준으로 사법 처리를 했다면 자기들도 그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처신을 해야 되지요. 자, 머리를 산발을 한 사람이, 수염도 깎지 않은 사람이, 여자처럼 장발을 한 사람이 TV에 탐사 프로에 나와서 앵커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색깔이 너무나 두드러져서 대한민국의 삼척 동자도 그 사람이 어느 편인가 다 알고 그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는 편파성이 넘치고 넘칩니다. 시간 내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요. 조롱과 한마디로 이 조소를 일삼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 방송의 공공성을 무슨 세우겠다라는 MBC나 SBS는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입니까? 그래, 노조는 눈도 없어요, 너들은? 이래가지고 지식인, 언론인 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밥벌이 먹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방송국에서 저를 부를 리도 없겠지만 저도 나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로 지식인으로서 창피스럽지가 않느냐는 겁니다. 당신들도 생각이 있다면 MBC 경영진, SBS 경영진, 노조들 정말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기를 바랍니다. 남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깜빵 갈 사람들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 정기총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기총회만 오시라 하면 실례니까요. 1부에서는 제 강연을 하고 2부에서 정기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40분이고 장소는 미래경영연구소 세미나실입니다. 참가 자격은 회원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를 내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에 한했습니다. 자, 자격이 있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1부에서는 안보 위기에 대한민국 절망은 없다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하고요. 2부에서는 회원들 중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만 한해서 총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